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론은 사실보도 그리고 국민을 계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언론이 그런 기능을 제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언론인입니다. 32년간 현장에서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1981년에 KBS에 입사해서 2012년에 정년 퇴임을 했습니다. 30여 년 이상 현장에서 기자로 뛰고 또 데스크도 하고 또 CEO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언론 정말 너무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정론을 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논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여당에 너무 굴욕적입니다. 이런 등등 참 문제가 많은 우리나라 언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어떻게 아주 허약한 이런 상태,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끌고 나가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부 자신들의 아주 훌륭한 지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대깨문이라고 지칭하지만 그들에게는 중요한 지지 세력이겠죠. 그리고 또 정부에 장악된 그런 언론, 그러니까 뭐 자금이라든지 그리고 인사 문제라든지 이런 데 애속된 언론이 있습니다. KBS, 또 MBC, YTN, 연합뉴스 등등 친정부 언론기관, 그리고 또 좌파 언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좌파 언론 하면 벌써 아시겠죠? 저는 일일이 지칭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용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무슨 미트라든지 무슨 랩이라든지 이런 여론조사기관, 정부 의도대로 이끌고 나가는 그런 여론조사기관, 이런 삼일체를 가지고 현 정부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국민들이 지금이야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가? 당시 언론이 문제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1912년 타이타닉호 침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때 46,000톤급 대형, 초대형 여객선이 어떻게 침몰할 수 있는가?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빙산과 부딪히면서 침몰했고, 여기에 1,053명 엄청난 사람들이 숨져갔습니다. 당시 영국 왕은 조지 5세. 그런데 왕이 물러났습니까? 이번 이 사고로. 그리고 당시 수상이 물러났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4년에 발트 해역에서 에스토니아호, 이것은 한 15,000톤급 되는 그런 여객선입니다. 이 여객선이 침몰해서 852명이 숨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숨졌습니다. 당시 이 여객선 침몰과 관련된 당사국이 있었습니다. 스웨덴, 그리고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등 많은 나라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 아무런 사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4월 16일 우리나라에서 세월호가 침몰했습니다. 304명이 숨졌습니다. 물론 참 슬프고 안 된 일입니다. 상당수 희생자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애틋한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런 시초가 돼야 합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세세하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엄밀히 말해서는 그냥 해난 교통사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아주 엉뚱방향으로 몰고 가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언론 보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당시 교육부 장관, 학생들이 숨졌으니까 교육부 장관이 노심초사를 했겠죠. 쪽잠을 자면서 현장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컵 라면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황제 라면이라고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컵 라면이 졸제 황제 라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서남수 교육부 장관 물러났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론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타켓을 가지고 이놈을 죽여라 이렇게 하면 죽는 상이 바로 세월호 사고의 후유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엄청난 시련을 겪습니다. 언론에서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비아그라가 어떻고 거울방이 어떻고 또 최태민과의 관계가 어떻고 정유라가 박근혜 대통령의 딸이다. 그리고 또 심지어 박정희 대통령, 그 박정희 대통령의 숨겨놓은 재산이 무슨 수백조가 넘는다. 이런 터무니없는 그런 말까지 퍼져났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영향력 있는 언론 매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해서 희한한 이야기를 퍼나르게 됐습니다. 미 대사관에서 최태민을 러시아의 요성이 있습니다. 라스푸틴이라는 요성이 있습니다. 그게 비춰서 미 대사관에서 본국에 보고서를 냈다. 이런 언론 보도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 엉터리였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처하는 상대 후보 측에서 최태민을 라스푸틴이라고 이렇게 비난한 것을 바로 미국 대사관의 시각으로 그냥 인식을 하는 그런 고의적인 기사까지 써 날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드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드 소리가 뭐 엄청나게 들려서 어떻게 임신을 못 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만든다.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내용까지 보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언론을 믿지 않습니까?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독신 여성입니다. 비밀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추정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좋은 소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구마구 뭐 오방색이 어떠니 이런 식으로 마구 공격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인격권은 완전히 무시됐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당시 정부여당,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아닌 그때는 새누리당인가요? 62명이 가세를 했습니다. 탄핵이 됐습니다. 또 탄핵이 소추되니까 헌법재판소에서는 8대0 여론재판으로 그냥 몰고 가는 것입니다. 실제 촛불혁명이라는 것이 그렇게 거대한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매주 벌이는 집회에 비해서는 정말 조족지혈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언론에서는 이것을 침소 봉변했습니다. 그리고 태극기 집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방송사에서는 태극기 애국 집회에 참가하는 노인들이 돈을 받고 참가한다. 그리고 유모차를 끌고 가면 돈을 더 주고 모욕을 하고 가면 돈을 더 주고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그런 뉴스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태블릿 PC 문제가 많은 그런 팩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후에 한번 제대로 정립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언론들 정말 아주 악마적인 그런 표현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박해하고 또 마구 재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도 많은 언론들이 아직까지 문재인 정부에 부역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런 부역 언론인들 정말 기록을 꼭 해야 한다. 물론 기록하시는 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언론인들 관련 법에 따라서 재단을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1940년 6월에 BC 정권이 탄생을 했습니다. 이것은 독일이 인근 프랑스를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프랑스는 독일의 점령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자유 프랑스라고 하는 그런 양 사이드에서 하나의 술책을 만들어냈습니다. 프랑스 남부지역 3분의 1 지역에 BC 정권, 패탕 원수를 지도자라는 BC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이 BC 정권은 말하자면 그냥 꼭두각시 정권이죠. 친독 정권입니다. 그런데 이 BC 정권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레지스탕스도 오히려 독일 정규군보다 더 많이 잡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 그런 수용소로 보내는 일도 오히려 BC 정권에서 더 많이 했습니다. 그게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누구냐? 언론인, 작가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당시 BC 정권에 부여받은 언론인들은 독일의 힘이 굉장히 크고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그 세력에 빌붙으면 오래오래 아주 편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1945년 종전이 끝납니다. 그리고 드골이 프랑스를 완전 장악했습니다. BC 정권에 빌붙었던 언론인들, 작가들 모조리 색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재단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교수형에 처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언론인들이 그런 증거자료가 충분한가? 이것은 방송을 했든지 자기가 글을 썼든지 자기 소속 신문지에 그대로 노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범죄를 찾아내기도 상당히 쉬웠죠. 그렇게 재단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재단해야 합니다. 많은 언론에서 글을 썼습니다. 이것은 뭐 인터넷 SNS 상에서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서 특별 검사를 지정해서 차후에 말입니다. 지금은 뭐 살아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차후에 자유우파 정권이 들었으면 이런 부역 언론이 탄핵에 관여했던 뭐 사실 보도를 했으면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사실 보도가 아니고 고의나 그리고 확대 보도를 했던 부역 언론인에게는 상당한 책임을 물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청와대 얼마 전에 대변을 했던 김여김이라든지 고민정이라든지 여기도 언론사 출신입니다. 한겨레신문 그리고 KBS 아나운서 출신입니다. 또 상당수 청와대 관계자들이 언론인 출신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하나 자신들이 했던 여러 가지 히스토리 이런 것을 찾아내서 그리고 꼭 기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시절이 오면 이들에 대해서 반드시 응징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차기 우리나라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그림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언론이라는 것은 사실에 입각해서 팩트에 입각해서 기사를 써야 합니다. 어떤 자기 목적이라든지 또 편파적인 사항에 대해서 글을 쓰고 그리고 방송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언론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 이것은 행간의 의미를 잘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일반 사람들로서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은 우파 유튜브 제가 뭐 일일이 소개를 하기는 그렇습니다. 여기 우파 유튜브 가운데서도 상당히 진실과 사실 그리고 정확한 비평에 입각한 그런 우파 유튜버가 있는가 하면 터무니없는 그런 내용들도 상당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유튜브에 대해서 일일이 구별을 하고 서로 분리를 시켜 놓으면 이것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자제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자유우파 애국 시민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생 곧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가오는 총선 4월 15일 총선에서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